Pfighter 프로젝트에서 쓸 적기를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목표는 기존에 Enemy Player Route라는 프리팹이 있었습니다. 이 프리팹을 활용하여 두 종류의 적기를 정의하겠습니다. 각각을 플레인 A, 플레인 B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플레인 A와 B는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비행기가 HP가 없어서 미사일을 맞으면 무조건 폭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HP가 0일 때만 폭발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플레인 A, B가 가질 수 있는 공격수단 등은 여기서는 일단 다루지 않겠습니다. 비행기 슈팅 게임을 만들려면 많은 종류의 적을 생성해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플레인 A, B만 하더라도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각각을 따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 객체 상속을 배운 다음에 다시 플레인 A와 B를 재정리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인 A입니다. 플레인 A는 단순한 움직임으로 밑으로 직진합니다. HP는 10을 갖습니다. 미사일과 충돌하면 HP에서 미사일 데미지를 빼서 0이 되면 폭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방법은 Enemy Player Route 프리팹을 복사해서 생성합니다. 이 프리팹을 복사한 다음에 이름을 플레인 A로 바꾸고 기존에 있었던 이 프로펠러 부분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게임 객체를 디액티브 시킵니다. 플레인 B는 움직임이 다소 복잡합니다. 처음에 생성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러다가 2초에 걸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습을 드러내는 중에는 미사일을 맞더라도 그냥 지나치도록 만듭니다.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면 마이너스 45도에서 45도 사이에 임의각을 회전한 후에 그 방향으로 직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HP는 20을 갖습니다. 미사일과 충돌했을 때 기존 HP에서 미사일 데미지를 빼서 0이 되면 폭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플레인 A와 동일합니다. 생성 방법은 Enemy Player Route를 복사해서 만듭니다. Enemy Player Route에서 이름을 플레인 B로 만들고 플레인 A와 마찬가지로 프로펠러는 보이지 않도록 디액티브 시킵니다. A와 B의 육안으로 보이는 차이점을 만들기 위해서 A는 녹색 머티리얼을 사용한 반면에 플레인 B는 파란색 머티리얼을 사용해서 구분 짓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A의 움직임은 단순합니다. Pfighter 프로젝트 네임스페이스 내에 정의하고 플레인 A의 속도는 일단 15로 만들고 인스펙터 창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퍼블릭으로 선언합니다. 매 프레임마다 밑쪽 방향으로 1초의 스피드만큼 내려가도록 설계합니다. Pfighter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Pfighter 베이직 1씬을 로딩합니다. 기존의 Enemy Player Route를 컨트롤 D로 복사를 합니다. 새롭게 생성된 프리팹의 이름을 바꿉니다. 플레인 A로 만듭니다. 플레인 A 프리팹에 플레인 A 스크립트를 만들어 붙입니다. 플레인 A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 프레임마다 밑쪽 방향으로 초당 10단위로 밑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졌습니다. 저장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인 A 스피드를 15로 하겠습니다. 플레인 A Enemy Generator에서 적을 생성하는 것은 플레인 A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Enemy 프리팹 리스트를 변경합니다. 기준거를 지우겠습니다. 새롭게 플레인 A를 넣겠습니다. 1번 키를 눌러서 적을 생성하면 플레인 A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펠러가 보이네요. 플레인 A에 프로펠러를 보이지 않도록 프로펠러 게임 객체를 꺼두겠습니다. 프로브1을 디액티브 시키고 프로브1 블러도 디액티브 시킵니다. 또 한 가지 다운로드한 ESS에 플레인이라는 스크립트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도 꺼둬야 됩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펠러가 없는 비행기가 생성이 되죠. 플레인 B의 움직임은 다소 복잡합니다. 하지만 단계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코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 서서히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게임 객체의 렌더러가 갖고 있는 머티리얼의 색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색 중에서도 알파 값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게임 객체의 렌더러를 참조하기 위해서 렌더러라는 멤버 변수를 선언해 둡니다. 이 렌더러가 갖고 있는 머티리얼을 가르치기 위해서 머티리얼이란 멤버 변수도 선언해 둡니다. 이 비행기의 속도를 위해서 스피드라는 멤버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나타나는 시간을 제어할 수 있기 위해서 wait time이라는 멤버 변수도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2초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isReady라는 멤버 변수는 서서히 나타나다가 완전히 나타났을 때 true로 만들어줍니다. 처음은 초기 값으로 false를 넣어줍니다. 플레인 B는 시작을 하게 되면 우선 이 비행기 객체의 렌더러가 갖고 있는 머티리얼을 찾아옵니다. 이 머티리얼은 나중에 코루틴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나타나는 중에는 미사일을 맞지 않아야 되죠. 맞지 않기 위해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객체에 녹색으로 표현된 클라이더 컴포넌트를 디세이블 시킵니다. 디세이블 시키는 방법은 먼저 클라이더 컴포넌트를 찾습니다. 찾는 방법은 게임 오브젝트에 getComponentCollider 함수를 호출해주면 클라이더 객체가 돌아옵니다. 이 객체의 멤버 함수인 enabled를 false로 해주면 이게 디액티브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수행이 되면 플레인 B 비행기는 미사일과 충돌해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회전합니다. 마이너스 45도에서 45도 사이의 랜덤 값을 선택한 다음에 이 각도만큼 G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줍니다. G축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X축, 이게 Y축, 이게 G축이죠. G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ppear start라는 코루틴을 시작시킵니다. appear start는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elapsed time이라는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알파 값을 0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tart에 설정한 이 머티리얼의 컬러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 C를 선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컬러 값을 만들어냅니다. 기존과 동일한 RGB 값을 갖고 알파 값만 0으로 한 새로운 컬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머티리얼에 새로운 컬러를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과 색상은 똑같지만 투명도 값만 0으로 된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실행하게 되면 비행기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루프를 돌면서 조금씩 나타나도록 만듭니다. 언제까지 루프를 도냐 하면 지난 시간이 웨이팅 타임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루프를 돌게 만들고 알파 값은 조금씩 증가시키는데 이전 프레임부터 현재 프레임까지 지난 시간이 타임.델타 타임이죠. 이 시간을 더해주게 되면 1초가 지나면 알파 값이 1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웨이트 타임에 기반한 것이죠. 그래서 타임.델타 타임을 웨이트 타임으로 나눠준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 알파 값을 머티리얼에 넣기 위해서 새로운 컬러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컬러는 기존과 RGB는 같고 방금 갱신된 알파 값을 넣어서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다시 머티리얼에 넣어주면 만약에 알파 값이 0.2라고 가정하면 다른 거는 같고 투명도가 0.2가 되죠. 그러면 20% 정도 나타난 비행기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yield return null을 하게 되면 다음 프레임까지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다음 프레임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프레임에서 한 프레임이 지났으니까 타임.델타 타임을 더해줍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주면 서서히 나타나게 되겠죠. while 루프를 빠져나가게 되면 완전히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더를 다시 enable 시켜줘야 되겠죠. 클라이더 컴포넌트를 찾은 다음에 그 컴포넌트에 enabled 멤버 변수를 다시 true로 넣어줘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미사일이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나타남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isReady 변수를 true로 해줍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isReady 변수가 true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isReady가 true가 되고 나면 이 비행기 객체를 밑쪽 방향으로 1초에 스피드만큼 밑으로 내리게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nemy Player 루트를 Ctrl D를 눌러 복사합니다. 플레인 B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플레인 B 프리팹에 플레인 B 스크립트를 붙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렌더러를 필요로 합니다. 비행기를 나타내는 이 렌더러는 Enemy Player 게임 객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B 스크립트의 렌더러는 Enemy Player에 있는 렌더러 컴포넌트를 가리키게 만들어줍니다. 머티리얼 멤버 변수는 플레인 B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 이 렌더러에 들어있는 이 머티리얼을 가져가게 되어 있죠. 속도는 20, 웨이트 타임입니다. 애니미 제너레이터에 플레인 B를 넣습니다. 플레인 B만 생성되게 하려면 인덱스 민을 1번부터 인덱스 맥스를 1번으로 해주면 되죠.
그러면 플레인 B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생성해 보겠습니다. 투명하게 안 나타나고 처음부터 바로 나타났다가 2초 뒤에 내려가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코드에 이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코드가 이상한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뭐를 살펴봐야 되냐 하면 머티리얼을 살펴봐야 됩니다. 머티리얼이 플레인 B의 애니미 플레이어 게임 객체가 사용하고 있는 머티리얼은 이 머티리얼입니다. 이 머티리얼의 쉐이더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쉐이더가 투명도를 지원하는 쉐이더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쉐이더를 살펴보면 리거시 쉐이더스의 디프유스를 쓰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보면 리거시 쉐이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디프유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즉 트랜스페런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페런트 버전의 디프유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트랜스페런트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디프유즈가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머티리얼의 쉐이더가 트랜스페런트 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투명한 거에서 점차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펠러가 마음에 안 들죠? 플레인 B 프리팹에 프로펠러를 디액티브 시킵니다. 프로브1 블러도 디액티브 시킵니다. 그리고 애니미 플레이어에 있는 이 플레인 스크립트도 디세이블 시킵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됐죠? 이와 같이 나타나는 중에는 클라이더가 디세이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2초가 지나게 되면 다시 이네이블이 되게 되죠. 계속 진행해 보면 보이시죠? 체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인 A와 플레인 B를 섞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인덱스 민을 0번으로 하고 인덱스 맥스를 2번으로 하면 0과 1 사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색깔이 똑같네? 색깔을 하나는 녹색, 하나는 파란색으로 하기로 했죠. 플레인 B는 끝이 1로 끝나는 머티리얼을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플레인 A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인 A도 똑같은 걸 쓰고 있네요. 플레인 A는 이 2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레인 A는 녹색이고 직진을 하고 플레인 E는 생성이 된다면 2초 뒤에 생성이 돼서 직진하는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플레인 A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P를 도입하여 체력을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충돌하면 무조건 플레인 A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HP에서 미사일 데미지를 빼서 그 0이 됐을 때만 폭발하도록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미사일을 제어하는 코드인 플레이어 미슬 컨트롤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 스크립트는 미사일과 충돌한 상대방 객체가 무엇인지 태그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enemy 태그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플레인 A와 B는 enemy 태그를 갖고 있는 게임 객체입니다. 그래서 충돌음을 생성한 다음에 폭파 이펙트를 발생시키고 그 후에 적기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임 컨트롤 스크립트를 통해서 충돌된 게임 객체를 지웠습니다. 충돌했을 때 무조건 폭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플레인 A에 HP 10을 저장할 수 있도록 멤버 변수를 만들고 기존의 충돌 이펙트는 미사일에서 발생했다면 이제는 충돌 이펙트를 플레인에서 발생시키도록 수정을 합니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발생시킬 폭파 이펙트를 프리팹으로 지정해 놓게 만듭니다. 즉, 이 코드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또한 미사일과 충돌했을 때 호출될 함수로 getHit란 함수를 선언해 줍니다. 이 멤버 함수는 인자로 데미지를 받는데 미사일 데미지를 2인자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HP에서 이 데미지를 빼서 0 이하가 되면 폭파가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폭파가 일어나는 함수는 explode라고 정의를 하고 이 함수에서 기존의 미사일 코드에서 있었던 이 코드 부분을 가져옵니다. 이때 수정할 부분은 미사일에서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충돌 데이터로부터 접촉한 첫 번째 면의 위치를 기반으로 폭파 이펙트를 발생시켰다면 여기서는 게임 객체의 위치를 기반으로 폭파 이펙트를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 대신에 플레인 A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게임 객체의 위치를 기반으로 폭파 이펙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플레인 A 게임 객체를
제거할 때 이 스크립트가 붙여진 게임 객체, 즉 게임 오브젝트를 인자로 줍니다. 기존에는 충돌한 대상이 되는 게임 객체를 지웠다면 이 부분이 수정이 됩니다. 플레인 A로 이 코드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플레이어 미설 컨트롤도 이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누구와 충돌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체를 해줘야 되냐면 충돌한 대상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충돌 대상부터 플레인 A 객체였다면 플레인 A 게임 객체에 getHit 함수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한 게임 객체로부터 getComponentPlaneA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만약에 충돌한 게임 객체가 플레인 A 게임 객체에 있다면 이 스크립트가 그 게임 객체에 있겠죠. 그러면 그 스크립트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플레인 A가 그 스크립트를 가르치니까 널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플레인 A의 getHit 함수를 미사일의 데미지, 이걸 위해서는 미사일에도 이 데미지라는 멤버 변수를 여기에 추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getHit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플레인 A 객체에 있는 getHit를 호출하게 돼서 HP를 감소하고 0이 되면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에 부딪힌 게임 객체가 플레인 A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플레인 B라든지 뭐 또 다른 객체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여기에서는 돌려주는 게 없겠죠. 그러면 널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플레인 A가 널을 갖게 되니까 여기서 false가 돼서 이것을 수행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플레인 B의 기능도 A와 유사합니다. HP가 20이라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플레인 B를 위해서도 플레이어 미서 컨트롤에서는 A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플레인 B와 부딪혔을 때 플레인 B인지를 찾은 다음에 그 플레인 B로부터 마찬가지로 getHit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은 플레인 A 대신에 B로 바뀐다는 부분만 제외하고 플레인 A를 위한 코드와 동일합니다. 플레인 A와 마찬가지로 플레인 B도 멤버 변수로 HP를 선언해 줍니다. 차이가 있다면 HP가 10이 아니라 20으로 설정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코드가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코드가 동일한 것을 플레인 A도 있고 플레인 B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복되고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죠. 이 부분은 뒤에서 상속을 배우면 해결이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인 A 게임 객체의 플레인 A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인 A 스크립트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HP를 10으로 하고 미사일에서 폭발을 발생시킨 것을 플레인 A에서 폭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explosion prefab 멤버 변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멤버 함수로 getHit와 explode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플레인 B 스크립트는 플레인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P 멤버 변수를 선언합니다. 차이는 HP가 20으로 플레인 A의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플레인 A와 마찬가지로 폭발을 위한 explosion prefab을 선언합니다. 플레인 A와 마찬가지로 getHit 멤버 함수와 explode 멤버 함수도 동일하게 선언해 줍니다. 플레인 A의 getHit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임시로 넣은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HP가 A의 2배이기 때문에 미사일 데미지가 10일 경우에 2번을 맞아야 폭파가 됩니다. 2번을 맞았는지 1번을 맞았는지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한 번 맞았을 때 게임 객체의 크기를 2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코드를 넣은 겁니다. 이 코드는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스케일 값을 로컬 스케일이라는 멤버 변수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X축 2, Y축 2, G축 2로 하면 기존의 111이기 때문에 2배 커진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인 A 프리팹의 플레인 A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기존의 멤버 변수로 HP가 있고 익스플로전 프리팹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사일이 폭발될 때 사용했던 빅 익스플로전을 넣어줍니다. 플레인 B도 마찬가지로 미사일이 폭발될 때 사용했던 빅 익스플로전을 넣어주면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인 A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인덱스 민을 제로로 하고 인덱스 맥스를 1로 하면 0번, 즉 플레인 A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실행합니다. 플레인 A는 한 대만 맞으면 폭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대만 맞으면 폭파되는 이유는 플레이어 미설의 데미지를 10으로 설정했습니다. 플레이어 미설 컨트롤은 기존에 없었던 자신의 데미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멤버 변수로 데미지라는 것을 만들었고
기존의 충돌 코드는 삭제했으며 충돌이 일어났을 때 플레인 A 경우에는 플레인 A 스크립트의 getHit 함수를, 플레인 B인 경우는 플레인 B 스크립트의 getHit 함수를 호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자로 이 멤버 변수 데미지를 이용해서 빼기 때문에 플레인 A는 미사일 한 방에 폭파가 되게 됩니다. 이제 플레인 B를 살펴봅시다. 플레인 B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민을 1번으로 하고 맥스를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만 생성이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플레인 B는 한 번 맞으면 크기가 2배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2번 맞으면 폭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플레인 A와 플레인 B는 중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멤버 변수인 HP와 멤버 함수인 getHit, explode가 공통으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플레인 A, B 뿐만 아니라 C, D, E 등과 같이 다른 적기를 생성하면 중복 코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배울 상속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